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일자리 추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실업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 재난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선서 이후 33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직접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정연설로 추경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의 경우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며 추경 여력이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으로도 일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지난 10일 6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한 경제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내각 인준 관련 언급은 연설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 별개로 추경은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지켜본 여야는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절박함과 진정성을 느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체로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에 여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한 대통령의 절실한 마음을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각별하게 야당 의석에 가서 한 분 한 분 진심을 담아서 협조를 당부하는 악수를 건네셨고 마지막까지 그 의석의 좌우를 다 도시면서 반면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다면 추경 심사에 앞서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와 협조해서 소통을 이루어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세 분에 대한 결자 해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민의당은 소통을 위한 노력 의지는 인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보내기에 앞서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추경안의 정책적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반면 정의당은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빈약하다며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 재해와 같은 추경 요건을 정한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당부했지만 전국의 냉기류는 좀처럼 거치질 않는 양상입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 처리 마감 시한은 물론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모두 넘기면서
결국 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가능성도 사실상 낮은 상황이어서 청문 전국의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부한 추경안 처리 문제도 냉각된 전국의 흐름의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음에도 실제 통과까지는 함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여야 3당의 합의가 기습 합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향후 일정 합의 자체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추경안에 대한 이 합의를 봤다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문 전국에 이어 추경안이 논의될 6월 임시국회까지 여야 간 협치의 암호는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행 카드를 만지작하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강 후보자 지지의 뜻을 밝히며 힘을 보탰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위중한 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식견을 갖췄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적인 그 식견이 있고 또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이미 친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 한국의 외교장관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강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마침 보수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동참을 못했는데 저도 그 전직 장관들의 대회에 동참해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간사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 3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외통위 과반인 야당 가운데 한 곳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까지 기다린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 반대해 정권 출범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야당과의 갈등은 깊어져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유권자 50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30.4%로 찬성 의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77.3%로 가장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선 반대가 48.9%로 찬성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